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승부사 이종훈 인사드립니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이종훈의 경마방송 UC방송 배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성적은 한마디로 이종훈의 성적은 1호 경마는 개판이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부진을 사과드립니다. 내용도 없었고 솔직히 얘기로 내용도 없었고 적중도 없었고 그런 경마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합니다. 제가 원래 제주 경마장 가서 예상만 하면 잘 되는데 지난주 뭐가 마가씨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씨였던지 토요일 경마에서는 그래도 내용 없이 지진 않았어요. 내용은 있었는데 진 겁니다. 솔직히 해서 토요일 경마는 내용은 있었는데 운이 좀 따르지 않아서 졌는데 1호 경마는 운은 둘째치고 경마는 운이란 것은 실력을 보여주고 나서 실력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사이로 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실력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무슨 운을 따집니까? 그냥 뭐 하늘에서 뭐 정말대로 무슨 행자가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운은 운이 아닙니다. 그런 운이 아니에요. 뭔가 하다못해 예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쟤한테 무슨 뭔가 복을 줘야겠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다못해 복권에도 사야하고 복권에도 맞춰주는 그런 운이라도 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운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 노력을 해야 운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난주에는 저는 뭐 운은 이제 지난주 운은 전 찾아야 됩니다. 운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실력도 그 다음에 내용도 없었다. 개판이었단 말로. 그래서 저도 많이 깨지고 여러분 많이 깨졌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한 정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액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이 경마가 도박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고 제 생각을 같이 읽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요. 저 잘 알잖아요. 이제는 잘 될 때 밀어붙이는 거고 안 될 때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다행입니다. 아니냐고 일요일날 저도 매출 추이가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매출이 좀 좋았었고 일요일날은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뭐 적중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굳이 따라오지도 않았겠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야 안 되는 날 많이 들어오면 진짜 다 피곤한 거 아닙니까? 저도 피곤해서 굉장히 피곤한데 안 되는 날은 좀 덜 들어오면 또 그 점은 유연성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 단골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제 팬들을 위해서라도 골수팬들을 위해서도 뭐 한 건수를 해줘야 되는데 한 건수 해준 건 오징어 한방 식경자나 오징어 한방 건진 거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경자도 그거 마치고 마지막에도 건지고 나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마지막도 못 건지고 나오는 바람에 아마 이제 일요일날 좀 깨졌는데 뭐 제가 깨졌는데 여러분이 멀쩡하겠습니까? 대놓고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실력도 그다음에 내용도 보강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에서 이번 주 경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산이든 제주이든 서울이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적은 당연히 서울이죠. 안양에 있고 주 거주지는 안양입니다. 안양이고 원래 집은 이제 서울이지만 주 거주지는 안양이고 그리고 제주든 부산이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예상이기도 하지만 전국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예상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든 부산이든 이미 뭐 저는 어차피 UC 방송을 다 가서 찍어버리니까 이미 건딩이 되어버리거든요. 어디가 있는지. 지난주 통나무에서 찍었잖아요. 펜션입니다. 펜션에 찍은 건데 PDF가 안 나와서 노트북을 들고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노트북 들고 찍으니까 내용은 더 좋더라고요. 내용도 더 설명할 것도 많고 이렇게 책을 책을 PDF를 보고 왔는데 이 책보다는 노트북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다시 한번 노트북을 켜놓고 예상을 다시 한번 생각도 드립니다. 노트북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내용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덜 보이거든요. 책이 솔직히 해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이 좀 예전처럼 막 총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뭐 썩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하여튼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지금 말이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1월 19일 금요일 경마 UC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승부처는 이경주 첫 승부일 텐데 이경주, 그 다음에 6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2, 6, 9, 11, 4개 승부처를
이번 주 금요경마 승부처로 잡아놨고, 제주 경마는 1경주와 3경주입니다. 3경주가 제주 경마 메인이고 1경주는 마수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제주 경마 가서 하나를 못 맞춰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내용이 좋았던 반면에 성적이 안 나왔고, 솔직히해서 축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아니면 한 분량을 덜 걸렸기 때문에 못 맞아서 성적이 안 나왔고, 토요일 경마는 아예 그냥 뭐 내용이 없어버려. 내용이 그냥 1경주 깨지니까 내용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 이종이가 지난해 2017년도에 최고로 한 걸 보여드렸고 검증시켰습니다. 올해 아직 마수거리가 없는데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최단의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만큼은 이종이가 또 여러분들에게 최고란 걸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 하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 승부처 1경주, 3경주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월 19일 금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는 1300m고요. 부산 6등급 연령분 별정 총 11마리 수작을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이 만만합니다. 만만해. 널널하고요. 3세마가 2마리 있는데 대동이상하고 천하입금 2마리가 있는데 아직 천하입금은 연글지가 않았습니다. 힘이 좀 안 찼고, 그 반면에 4번 대동이상은 데뷔전에 때리는 거다. 데뷔전이 아니라 전경주죠. 전경주 때리는 거다. 승부 보자. 주력은 아니니까 방어였지만 제대로 또 한 걸 했습니다.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고 편성은 더 약해졌고, 4번 대동이상 이건 왔다 미서 의심하지 말아라. 어디 말입니까? 6조 구영준의 말. 이종에 정확히 뭐 되고 안 되고, 영준내도 6조도 가고 안 가고가 있나 제 말 잘 들으시죠. 요즘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인데 대동이상 이 말 되는 겁니다. 이건 자신한 거예요. 자신 있게 내보낸 말 빼고 하면 좋습니다. 이건 뭐 승부 막건 사더라도 이거 놓고 막건 사야 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현장에서 뭐 무슨 이게 이제 순말이니까 가운데가 덜렁덜렁 건다든가 뭐 무슨 말이 갑자기 흥분해서 막 개가풀 문다든가 그러지 않는 한 4번 대동이상은 놓고 때려라. 뭐 현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거 필수지만 하여튼 4번 대동이상 현재까지 지대치 만땅이다. 놓고 때려라. 1경주는 4번 대동이상을 놓고 때리는 것으로 붙잡고는 이종이가 또 최대한 압수해서 정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는 1100m고요. 한라마 2등급 연령분 핸디캡 총 10마리 수작 펼쳐졌습니다. 이 한라마에서 제가 이 마수거리 하려고 이번에 승부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뭐 특별히 큰 메달을 노린 것도 아니고 강력한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냥 복도 아까운 쌍대가리. 이건 맞습니다. 이미 1번 푸른 여걸 부관령인데 푸른 여왕인데 용남이가 왔습니다. 부담정이 기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이즈가 틀립니다. 사이즈가 전전도 저희는 뭐 솔직히 승부경주를 해가지고 한골을 못했어요. 일제니로 왔는데 3복승만 한 방 때렸거든요. 딱 오직 한 방 때리고 3복승 때렸는데 올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푸른 여왕 뭐 저희하고 인연이 없는 말도 아니고 이거는 복도학과 쌍대가리니까 쌍으로 때리고 고로 때리고 3복까지 받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주 1경주 이종이가 마감 11조 오늘 첫 번째 승부인 만큼 신경을 바짝 써서 적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부산 2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부산 6등급 3세 별정 시 총 9마리 수작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종의 첫 번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로 합니다. 제주 경마 승부 때려서 이거 한번 또 연속 때리면은 초반에 자금을 좀 두둑이 불려서 금요경마 하루 경마하는 것을 편안하게 파도 타듯이 물 타듯이 이렇게 쫙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고 평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적중 기본 배당까지 오늘 조금 짭짤한 배당입니다. 큰 배당이 아닌 짭짤한 배당까지 한번 노려서 이종이가 여러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저도 한 거나 여러분도 한 거나 같이 한 거라 수 있게끔 준비를 바짝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마감 11분 전 이종과 함께 경마 결코 어렵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경결이 800m 제주마 4세 이상 1200점 이하 핸디캡 총 12마리 수작을 던졌고요. 자, 이번 딱 3마리 싸우러 보고 있습니다. 2번 앵커링, 8번 미래명장, 9번 승일교, 2번, 8번, 9번 3마리, 3번 3마리 기본으로 뭐 그 위에 다른 말 소년 챔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새벽비나 개리공주 이런 말들이 목병권인데 일단 2번, 8번, 2번 앵커링, 8번 미래명장, 9번 승일교가 제일 낮게 나온다. 그 중에서도 8번 미래명장을 가장 세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쫙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2경주 마감 11분 전 이종과 함께 결코 경마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부산 6등급 3세 별정 A
총 9마리 추첨을 던졌고요. 4경주에서 분할된 경주입니다. 3, 4경주가 오늘 분할 경주인데 뭐 분할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2번 유희하고 4번 나라라 4번, 2번 두 마리의 조건, 경주가 상태나 일단 훈련 상태, 마방 의지, 내용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가 인기만 접전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겠고 3번 승리자이나 1번 백두명월, 9번 매니포 정도가 좋게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마리가 못 떴을 때 이 세 마리가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중에서도 축마를 좀 더 제가 압축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나 보험처리 하나하고 2번, 4번 오죽 한번 때리면 되겠는데 이미 결론은 나 있지만 그래도 현장 확인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가볍게 적재해서 또 돈을 좀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대 800m, 제주마 3세상 2500점이라 핸디캡 총 12마리의 수작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 제주용마 최대 승부처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메인. 제가 제주용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다 여러분들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또 제주용마에 몰리는 경주들이 있습니다. 몰리는 경주들이. 제가 모든 걸 다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 안 하지만 음성 들으신 분들은 왜 제주용마가 이 경주에 이런 경주에 몰리는지 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입소문으로만 조용조용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폭발합니다. 폭발. 이종이가 메인 승부 딱 잡아놓으면 어떤 특정한 경주입니다. 특정한 경주. 그 이유는 060-608-1234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감 11분 전 여러분들 왜 메인 잡았는지, 왜 막건을 사야 되는지, 왜 이종이가 제주용마에서 최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1분 전 060-608-1234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부산 4경입니다. 경주는 1000m고요. 국산 6등을 3세 별정 A 총 9마리 수작을 던졌고요. 그래서 3경주 같이 분할인데요. 뭐 분할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애들도 분할돼야 먹고 사는 거니까요. 7번 럭키코리아 데뷔전 아쉽게 2차 왔는데요. 뭐 저희는 뭐 또 딱 한 방 때려 먹었는데 탱이바이트 좋다. 딱 오지가 한 방 때렸습니다. 배낭은 한겹 탔던 거죠. 7번 럭키코리아 메이피 자마 용두 성 초창기 200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호입 안말로서 뛰었던 말입니다. 이제 19조에서 그게 이제 새끼를 배서 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나오네요. 참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7번 럭키코리아 올 대가리 풀리지만 이거는 빼고 사면 죽습니다. 이건 대가리, 강력한 대가리 그냥 왔습니다. 믿어 죽지 마시고 왜 김영관 조교사가 최단을 달리는지 최고의 조교사인지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고요. 이번 역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7번 럭키코리아 올 겁니다. 자, 작년에 이제 김영관 조교사가 올해는 뭐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김영관 조교사도 5년 정도 남았는데 올해 빼고 은퇴할 때까지 명예롭게 경마팬들에게 이 김영관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놓고 은퇴하겠다는 뭐 톡을 밝힌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고 7번 럭키코리아는 김영관 명장, 최고의 명장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최고의 명장 김영관 조교사가 관리한 7번 럭키코리아 이건 우승이다. 입상이 아니라 이번엔 우승이다. 이렇게 좀 확신을 갖고 7번 넣고 후착을 최대한 압축해서 한 방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는 900m고요. 제주마 4세 이상 4000점 이하 핸디캡 총 12마리의 수작을 던졌습니다. 일단 두 마리가 좀 세 보이네요. 8번 광명의 힘과 11번 구억불인데 축은 일단 11번 구억불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900m고 11번 구억불 김영석 기수 기승했고 부단장은 많이 올라갔지만은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요. 작년도 제가 김태준 조교사가 제가 제주에 부산에 있을 때부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원래 부산에 있을 때 뭐랬습니까? 김태준이는 제주도로 넘어갈 것이다. 왜 제주도 조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순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부산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부산에 갔던 제주도 기수들이 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불행합니다. 딱 3명이 남았는데 2명이 남은 거죠. 한 명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왔습니다. 김태진이는 원래대로 와가지고 이제 제주도 가서 조교사를 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자, 부산 왜 갔나 싶을 정도로 제주도에서 잘 나가는 조교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잘못됐어요. 신대섭 기수도 잘못돼, 뭐 최규진이도 잘못돼, 다 잘못됐어요. 남아있는 기수는 구영진 조교사. 이제 구영진 애도 성실했기 때문에 조교사까지 됐습니다. 육조의 조교사 됐고 열심히 하고 있고 좀 그래도 중급 이상 나가고 있고
오영익이가 남아있는데 오영익은 지금 뭐 완전히 뭐 어떻게 이도제도 못합니다. 참 오영익 기수도 좀 더 다시 갈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태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뭐 말이 또 세워졌는데 12번 9억불. 자 이번에 말이 용이 되지 않은 이무기가 탄 김영석 기수. 기수보다 조기사보다 기수가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놓고 때리면 적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부산 오경주입니다. 정결이 1600m고요. 부산 5등급 16번 핸디캡 총 11마리 수작을 던졌었고, 자 이번에도 역시 춘마가 서 있습니다. 춘마가 인기만 접종 같습니다. 이게 큰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십시오. 어떤 마필이 대가리인가. 개인적으로 4번 코어 블레이드를 좀 세게 그냥 승급전이지만 발걸음 터질만 앞이 아니까 메인피가 소선호 잡았는데, 소선호 예전에 주몽의 부인이 소선호였죠. 그래서 주몽 그때 시리즈 유명할 때 이제 도입했던 마필인데, 대상 경기보다 늦게 좀 도입해가지고 뭐냐면 이때 씨앗말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 씨앗말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코어 블레이드란 말이 1억 4천짜리인데 잘생겼죠. 드디어 전명주 힘이 쳐서 우승을 거둬들였고,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거리도 1600m지만 해볼만한 편성입니다. 올해 이제 오크스벨을 노려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한번 코어 블레이드 김영관 마방에 오경환 기수가 그랑프리 제패하더니 좀 걔가 전선에 조금 열심히 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드립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요즘 하고 있고요. 하여튼 19점만큼은 까지 못하고 잘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코어 블레이드 시리즈는 뭐 김영남 맞이지만 아시잖아요. 김병진 맞을 거 싹 다 그냥 서울, 부산, 청담 도끼부터 시작해 싹 다. 자, 말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복이 솔직해서 컴퓨터 쪽에 있는 양반이 젊은 애인데 마주가 확실히 말복도 있고 능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잘 나가는 건 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잘 나가지 않는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번 코어 블레이드 김영관 마왕에 김영남 맞을 거, 김영남 맞을 거. 그냥 뭐 이거는 빼고 사면 죽습니다. 이거는 4번 코어 블레이드는 그냥 붙들고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경주는 코어 블레이드를 놓고 후착 잡는 것이 이번 경주 관건입니다. 오경주는 코어 블레이드를 놓고 때리자.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부산 5등급 16번 핸디캡 총 11마리 수작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경주 이종훈이가 승부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인기만 없죠. 이제 누가 봐도 인기만다.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인기만, 여러분들이 봐도 인기만. 현재에서 배당이 나올 것이냐?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승부 경주 시작한 이유는 딱 한 방이라는 얘기죠. 3파전인데 3마리가 팔려주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잘라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 시작했고요. 오직 한 방 때리면 짭짤한 배당.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경마는 배팅을 잘해야 됩니다. 배팅을 잘하고 어느 순간에 치고 빠지고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솔직해서 냉정히 얘기해서 명마는 없다. 좋아하는 말이 있다. 나한테 명마는 1, 2만원. 나한테 돈을 벌어준 말이다. 솔직한 얘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도 하다 보면 좋아하는 마방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좀 응용하는 차원에서 그 말들 좋아하는 한 건 맞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명마는 또 나와야겠죠. 하여튼 6경주는 이종훈이가 오징어 한 방 때려서 적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부산 5등급 16번 암말 핸디캡 총 12마리 수작을 던졌고요. 5번 킬로보 캡틴 전륜이 아쉽게 3차 왔는데 이번에 기승기수가 최희세입니다. 저는 조성권이는 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낮았어요. 작년에 탔던 말들, 작년 연말에 탔던 말, 11월, 12월에 탄 말들은, 조성권에 탄 말들은 다 좀 평가 전환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높게 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성문이가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말을 좀 무리해서 탄 게 많거든요. 이제 올해는 어깨에 힘을 빼고 타니까 또 다시 자기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조성원 기수입니다. 자, 이번에 기수가 체이스를 바꿔놨는데 오문승 마방의 체이스에는 뭐 에이크파도 잘안돼 그냥 와야겠죠. 안말리 약한 편성에서는 5번 킹오버 캡틴을 놓고 후착을 찾으면 적중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다면 5번 킹오버 캡틴을 놓고 때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5번 킹오버 캡틴을 표시해서 가져가셔서 현장에서 후착 마음을 잘 조합해서 적중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십시오. 1월 19일 금요일 부산 8경기입니다. 경주를 1600m, 부산 4등급 16번 핸디캡 총 10마리 수작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경주 역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뭐 이거 딱 한 방이네. 한 방. 이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종칠 때까지 때려도 되지 않겠나 싶은 한 방입니다.
4번 영광의 챔프.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번에 승급전인데 조성근이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깨에 힘을 빼고 타더라. 그러니까 말을 자기 흐름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타다 보니까 이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뭐 10회도 하는데 이제 작년하고는 전혀 틀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조성근 기수. 영광의 챔프 어디 말입니까? 변창건 마지막에 근만이 임근만이네 이종훈이 호프 임근만이가 마방에 영광 시리즈 하나 영광의 챔프. 자 4번 영광의 챔프. 이거 대가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거 놓고 딱 한 방 오직 한 방 종치 때까지 한 방. 자 8경주 적중하십시오. 1월 19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혼합 4등급 16번 핸디캡 총 12마리의 수작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정주 이종훈이가 승부경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승부 때 한번 때려볼 예정인데요. 아사무사 81마리 이미 이번에는 결승을 통과했습니다. 내용상으로 우승이다. 쌍으로 때려 쌍쌍쌍 쌍으로 복으로 바치고 3복까지. 제가 3상승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3상승은 자주 맞추면서 광고도 하는데 보니까 3상승은 진짜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돈도 2억 3억 팔리는 데다가 들어왔다 하면 9억입니다. 배당 50%는 날아가는 거예요. 3억 팔리면 1억 5천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좋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애국적인 건 맞습니다.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고 벌어서도 많이 내고 싶고 그래서 내고 싶은데 경마하는 사람들이 이게 귀족들의 노름이 아니라 예전에 이게 귀족의 노름으로 시작했지만 서민들의 노름으로 변정된 게 경마거든요. 근데 세금은 진짜 과도한 세금입니다. 예전에 제가 좀 오래된 책에서 읽은 건데 고다성화에서 있던 겁니다. 산골에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고 막 울고 있고 왜 그러니까 호랑이가 애를 물고 왔거든요. 그래서 막 한탕 주고 울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 왜 이런 위험한 데 사느냐 호랑이도 말고 나고 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여기가 낫다는 겁니다. 왜? 과도한 세금에 비해서 내려가서 살 길이 없다. 여기서 땅 파먹고 호랑이 위험이 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과도한 세금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얘기죠. 이 과도한 세금은 우리 경마계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말살. 왜? 어차피 솔직히 얘기로 27%의 세금은 우리가 73%를 환급받는데 그 세금은 나라에서 국제에서 판을 벌려면 싹 다 언젠가 다 죽게 돼 있는 거지만 보존에 보이지 않는 배당이라고 해서 남은 거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 돈이 다 어디서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 파서 생파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는 사람들이 유입도 돼야 되고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 고정된 곳에서 파먹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바닥이. 그럼 그걸 또 바닥을 빨리빨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배를. 세금을 이렇게 가격에 올리긴다는 것은 200만 원 이상 누구도 솔직히 이거 진짜 좀 불공정 세금인데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또 20% 22% 떼간다는 것 자체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세계에서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독재 국가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세금이 나와버렸어요. 실제는 이거 어떤 놈이 이거 세금을 이렇게 기한해서 올렸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인데 이걸 막지 못하는 마사의 자체들이 문제가 있고요. 복지부동을 할 수 있는 걔들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봉급을 타고 가장 잘 돼 있다는 마사에서 복리후생이 잘 돼 있던 마사에서 그러면서 지들이 갑질을 다 해야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걔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인데 그건 삼상승 얘기가 또 딴 데 빠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구경주는 이종훈이가 마감 11분 전 또 한번 승부경주 강하게 한번 때려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부산 10경주입니다. 경주는 1100m, 부산 3등급 16번 핸디캡 총 12마리의 수작을 던졌고요. 일단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놓고 때릴 만한 10번 신의 품격으로 갈까 합니다. 지지난주였죠. 아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이거 들어와서 어떻게든 뭐가 되는데 뭐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매진인데 안 되고 4차로 밀려나더라고. 한 뒤로 자빠져버렸습니다. 3차도 아니고 4차. 자 오기왕에 다시 한번 탑니다. 신의 품격 전전전 경주 공백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또 인코스가 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코스에서 자, 이번에 애가코스 10번으로 나왔고 거리 1100m고요. 상대들은 해볼만한 상대 나왔기 때문에 10번 신의 품격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울 텐데 말 좋습니다. 상태 좋고 말 좋고 10번 신의 품격 충분히 이번 정주 우승의 도전이 가능하겠다. 전정주 잃어버린 거. 자 이번에 2자까지 쳐서 찾아보자.
서울시, 부산 십경주 마감 11분 전 10번 시내 품격을 놓고 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부산 11경주입니다. 경거리 1200m고요. 2등급 연료권 핸디캡 총 12마리의 숫자를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정주이자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끝장 승부, 모든 승부를 다 동원해서 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번 이거 하나 더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1경부터 10경까지 싹 죽어도 여기서 하나 때려대면은 번전을 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메인 승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메인 승부만큼은 진짜 좀 더 바짝 신경을 쓰고 더 신경을 쓰고 배팅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주 메인 승부에서 깨져가지고 제가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준비를 더 열심히 했겠죠? 내용 있게. 적중은 기본. 적중은 기본이에요, 당연히. 메인 승부 적중 기본이다. 주력으로 한번 때릴 수 있게끔 좀 더 알차게,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운도 우리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이 경주 11경주 때는 길을 보기 위해서 좋은 길을 갖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예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분당으로 금요일 날은 분당으로 나갈지 본장으로 나갈지 이건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분당을 가든 본장을 가든 이 경주만큼 자, 차 안에다 물에다 떠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인 승부 한번 적중을 좀 빌어보고 내용을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메인 승부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이기고 돈을 따고 마장문을 나설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종훈은 여러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1월 19일 부산 경마 금요 경마죠. 금요 경마 부산 제주 UC 방송 이종훈의 경마정보 배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전직 4기 출신으로 현재 노련한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 장우성 기수, 이재용 기수, 안득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민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수를 선보였던 제주 4기 출신 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진입니다. 자, 2018년 제주경마 둘째 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돌아봤을 때 조금 저조했죠. 저조했지만 토요 경주 1경주에서 여러분들께 당시 제주바다 11번 제주바다와 봉성자랑 연결되면서 22.3배 반주력권으로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좀 중배당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쉬운 적중 계속 놓쳤고요. 지난주는 제주 현지에서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도 꼬여고 많은 분들이 적중에 임하고 싶었어도 쉽사리 적중에 임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번 주는 날씨가 좀 따뜻함이 다시 되돌아온 봄날씨 기온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풀렸죠. 풀린 만큼 분석한 만큼의 전개가 나올 거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적중에 임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경주가 편성이 돼 있어요. 자, 이 내경주에서 승부처로 좀 과감히 집중하고 싶어서 한 경주만 뽑아봤습니다. 그 경주가 4경주입니다. 제 4경주 메인 승부처를 지정했고 남은 경주에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경주를 우선적으로 풀어보는데 한라마 2등급 경주예요. 지금 열마필의 편성에서 능력마필은 확연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1번 푸른 여왕 직전보다 부중이 4.5kg 늘어나긴 했는데 이 마필이 데뷔전 이후로 복승률 100%를 이끌고 있죠. 상당히 능력적으로 검증된 마필이고 직전에도 이번 1200m 거리를 좀 아쉽게 코차 싸움으로 아쉽게 2차게 거머쥐긴 했는데 거리만 좀만 1m라도 있었다면은 우승권에 도달했던 그런 마필이죠. 선입전개 아주 좋게 펼쳐가면서 재능력을 보여줬다. 자, 이번 원게이트 점 직전보다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원게이트 점 발린다면 충분히 믿고 갈 수 있다. 4.5kg 충분히 극복하면서 또다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자, 이번에는 편성 전체로 편성을 봤을 때 우승까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뭐 4.5kg 필요 없어요. 마필적으로 직전보다 더 능력치를 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푸른 여왕을 쌍대가리로 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차권으로는 지금 4번마 경성불패, 그리고 7번마 파천신군, 9번마 세계정상, 요정도 세 마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라 판단합니다. 워낙 1번 푸른 여왕이 강축을 팔린 상황이고, 역시나 현장 배당판에서는 빨갱이가 줄을 잃을 그런 상황인데 찍어먹기죠. 지금 압축들이 쓰는 마필, 이 4파전이라 판단합니다.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 4번 경성불패가 선행전개, 그동안 못 보였던 경주 초반 순발력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역시나 또 뒷심까지 보완되면서 강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죠. 직전에 김경훈 교수의 기승으로 우승권 거머졌고요. 기록도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던 만큼 마필 쪽으로 안정감이 있다. 자, 김영석 기수 불러왔고 선행전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필 각질과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번 경성불패도 꼭 주의하실 그런 마필 중에 하나고, 자 7번 파천신군이 의외로 상당히 여력이 좋아요. 지난 11월 3일 경주에서 정말 아쉽게도 30배의 대당을 놓치군 이 파천신군이 껴들면서 지금 파천신군하고 저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자가 안 맞아요. 9월 30일에도 제가 3다이선을 놓고 항매선에 때려갔는데 파천신군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우승권 거머졌고, 직전에도 11월 17일이죠. 당시 미래힘이라는 마필을 강축을 안고 가면서 대망의 꿈에 주력권으로 안고 왔는데, 당시 배당이 46배였어요. 46배였는데 정말 파천신군이 이소영 기수의 기승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널널하게 우승했던, 아쉽더라고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웠던 한 판이었습니다. 이 파천신군이 그만큼 주폭에 있어서 좀 변화가 이끌고 있고 또 확연히 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소영 기수의 기승이라 하더라도 호흡치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안고 가야 될 마분 중에 하나로 판단합니다. 자 9번 세계정상 역시 마필 쪽으로는 자유마 각질을 갖고 있죠. 서운행 전개도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수입전개도 이끌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은 1400개 출점에서 1400거리 출점에서 최외곽으로 돌다 보니까 워낙 거리 손실이 컸어요. 자 이번 또다시 김경훈 기수를 불러왔고요. 1200에서는 뭐 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될 소지가 없죠. 직선거리다 보니까 경주 초반부터 쭉 직선거리다 보니까 자리 싸움에서는 용이하다. 자 이번 경성불패와 함께 세계정상 이 두 마필이 경주 초반에 강한 선행 경합을 펼치면서 누가 버티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푸른 여왕이 뭐 선행 전개를 놓친다 하더라도 3선권에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혈통상이나 능력상이나 주폭상이나 버틸 수 있는 마필은 푸른 여왕이고, 후차권의 4번, 7번, 9번이 경합하면서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필 꼭 잡아내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4세 이상 1200점이었는데요. 뚜렷한 충마가 없는 혼전 경주예요. 자, 마필적으로는 다 강하지가 않아요. 워낙 저조한 편성에 껴맞다 보니까 저는 이번 편성에서 다시 한번 노릴 마필이 이번 앵커링이라 판단합니다. 마필적으로 뒷심이 다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좀 지금 직선에서 농땡기 부리는 게 좀 있긴 있는데 내쪽으로 기대면서, 자 마필적으로 그래도 꾸준함은 보여요. 직전에도 이 마필이 연일 기수가 기승하면서 경주 중반 스퍼트, 그동안 못 보였던 중반 스퍼트를 보여줬다는 거. 그건 다시 말하면 연일 기수가 이른 승부 타임을 가져갔는데 너무 이르게 가져가니까 아쉽게 4착에 도달했던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한영민 기수 그렇게 좋아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마필 쪽으로는 변화가 왔다고 인정하고 싶기 때문에 이 저조한 편성에서 이 2번 앵커링이 그나마 안정적인 충마가 아닐까 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개적으로 봤을 때 1번 소년챔프, 3번 진성여왕, 요 마필들이 경주 초반 강한 선행 경합을 펼칠 마필들이에요. 도주격에 가까운 마필인데
소년 챔프는 승군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편성, 이 기세에서 원게이트라 하더라도 선행전개 받고 나서 버틸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무리한 선행을 받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 1200점 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아무리 경주 초반 순발력이 딸린다 하더라도 승군전에 임하는 마필 초반 순발력에 지진 않거든요. 미래명장도 선행만 나간다면 충분히 이 소년 챔프를 제압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고 3번 진성여왕 역시 1100점 등급에서 아주 졸전을 펼치긴 했는데 선행력은 있기 때문에 소년 챔프로 이 진성여왕 이 선행 마필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 판단합니다. 왜냐면 두 마필 다 선행만 나가고 끝을 보는 그런 마필 상태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후차권으로 저는 10번마 별빛나래 그리고 6번마 한마음 8번 미래명장 이 세 마필 정도 압축드릴 수 있겠는데 자 6번마 한마음이 기록적으로는 저조하다 하더라도 이 기수 선행을 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력은 있는데 발주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자 11월 24일 경주 때 김진호 기수가 보였던 최외곽 기트에서 선행 전개를 임하면서 물론 초반부터 선행은 나오지 않았죠. 중반 스포트 강하게 끌고 오면서 앞선을 유지하는 당시 너무 이르게 나오다 보니까 아쉽게 3차기 거머졌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4코너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치고 나왔다면은 큰 배당 때려갈 수 있었던 아쉬운 찬스였죠. 정말로 저도 시겁했어요 당시. 자 강수환 기수로 바뀐 만큼 강수환 기수의 기수 선행을 노려본다면 뭐 선행을 못 받더라도 3코너 돌기 전까지 3선을 유지하면서 중반 스포트 이렇게 나온다 아니죠. 4코너까지 참고 그때 딱 치고 나온다면 이번 편성은 좀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8번마 미래명장이 지금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오랜만에 12월 29일에 출주를 감행했는데요. 졸전을 펼쳤죠. 글쎄요 마필 상태는 좋은데 아예 승부유지를 안 했어요. 강수환 기수가 아무래도 첫 호흡이다 보니까 마필 각질 파악을 못하고 마필 각질에 맞는 전개를 이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죠. 자 이재용 기수를 불러왔고요. 보증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이 미래명장에는 기존치의 마필이 선임 못 나갈 이유가 없다 판단합니다. 전개적으로 뭐 이재용 기수가 선임만 나간다 해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입지는 있다 판단합니다. 자 10번 별빛날에 역시 직전 900m에서 뭐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좋아요. 순위는 바닥이지만 이 800m 거리를 더 감안해 봤을 때 800m까지는 상당히 앞선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걸음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마필적으로 좋아하는 마필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 편성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별빛 노래까지도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2번 앵커링을 놓고 6번 한마음, 8번 미래명장, 10번 별빛 나라까지 압축드릴 수 있는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상경주입니다. 제주만 3세당 2500점 해야죠. 자, 여기는 능력상 뚜렷한 마필들이 많고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이에요. 지금 미래군주라는 마필 능력만 따지고 봤을 때 당연히 독보적인 미래군주가 대가리급이 맞는데 자 11.5km 무려 11.5km 72km 달고 이번 800m를 임하고 있어요. 자 제주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라마가 이 정도의 부중이면 쉽사리 극복 못하죠. 그렇지만 제주마는 이게 극복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확실하게 답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당시 6000점이었나요? 제주마 6000점에서 보리달마라는 마필이 무려 72kg 역시 이 동일한 조건을 갖고 20kg가 증가된 무려 직전보다 20kg가 증가된 상태를 임하고도 3차 게임했어요. 그만큼 제주마 본연 특성 깡다구죠. 깡다구가 상당히 변수를 일으키다. 섣불리 부중 때문에 버리고서 안 되는 마필이다. 제주마는 자 한라마라면 무조건 버리고 가야지만 제주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군주라는 마필이 부중 72kg를 달았다 하더라도
이게 부중 무거워지니까 무조건 버리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축마감으로 갖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축마는 2번 낙천여대요. 자, 12월 20일 경주에도 여러분들께 20.5배의 적중을 안겨드리는 그런 마필인데 걸음력이 튀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마필이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은 게이트 여건에 상당히 민감해요. 외곽으로 부여를 받으면 전개 자체를 못해요. 경주 초반에 자리 싸움에서 실패하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쪽에서만 유달리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자, 데이터를 보면 11월 10일 경주에도 1번 게이트, 12월 25일에도 3번 게이트, 12월 8일 경주에는 끝번 게이트, 10번 게이트예요. 자, 직전 12월 25일 3번 게이트. 모두 안쪽에서만 전개를 이끌어냈을 때 마필이 편안한 걸음력을 보인다. 편안한 전개에 임하면서 안정된 축폭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낙천여대가 또다시 게이트 여건에 왔고 마필 축폭도 기존 꾸준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문현진 기수라 하더라도 역시나 내측 파고들면서 이번에도 강한 승부 의지를 결할 거라, 다짐할 거라 판단합니다. 때문에 2번 낙천여대를 상경돼서 강추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샷권은 앞서 언급해드린 7번 미래군주. 저는 72km도 이 마필이 기억을 되짚어보면 주행 습성이 상당히 불량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800m 뛰었을 때 두 번째 데뷔전이었나요? 원일 기수가 기승하면서 정합판 앞에, 그러니까 결승 300m에서 빠가를 했어요. 진짜 말이 섰다가 다시 뛰는, 그러면서도 우승을 했어요. 뒤에서 오는 마필 지나가고 자기는 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300m를 따라잡으면서 우승을 토달한 그런 저력이 강한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인 만큼 지금 주행 습성은 완벽히 안정화됐고 김대영 기수까지 불러왔어요. 제주마의 일각에 있는 김대영 기수를 불러왔다는 거. 자, 저는 이 마필 버리지 말고 방어권이든 주력권이든 현장 마필 상태 보고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4번마 하늘소녀. 역시 부중이 9.5kg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권진영 기수의 기승으로 해서 마필 전력을 못 본만했다 판단합니다. 걸음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 역시 게이트 여건에 충분히 민감할 수 있는 마필인데 김진호 기수가 기승함으로써 마필 능력을 한순간에 이끌어낼 수 있다 판단합니다. 마필 전력은 꾸준하고 한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버리고 가야 될 마필이라고 강조해드린 거고, 이번에는 적용 기수가 왔다. 부중 늘어나도 60.5kg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다 판단합니다. 선행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800m는 다시금 강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을까. 직전에도 6000점 이하 등급에서 편성에 출주를 하면서 무리한 출주였죠. 기본 능력, 최고 능력은 보여줬다 판단합니다. 2.8. 자, 60kg 달고 4초대의 싸움에서 4초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야 판단하니까, 자, 하늘소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배당권 마필로 1번마 황금의 실을 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자, 이 마필이 전형적인 출입형의 마필이었다가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직전에 경주 적응을 끝냈어요. 끝냈는데 상태를 봤더니 경주 초반 순발력이 올라왔더라고요. 상당히 올라왔어요. 자, 그 다시 말하면은 거리가 좁혀진다면 이 800m에서 원개 뒷점 받고 충분히 기수 선행을 때릴 수 있는, 선입 전개도 이끌면서 막판 추임력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병권의 마필로 염두에 두고 싶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정리 들어가면 2번 낙천여대를 충마로 놓고요. 저는 4번 하늘소녀, 1번 황금의 신, 7번 미래군주 요 정도로 후차권 압축드릴 수 있는 제주 상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4경주 모현진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딱 한 경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한 경주만을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여기서 노리고 할 마필이 분명히 있어요. 배당을 떠나서 쌍대가리다. 이번엔 쌍대가리다. 무조건. 마필 전력이 상당히 강해졌고요. 조기 상태를 봤을 때도 직전에도 좋은 능력치를 보여줬지만 직전보다도 확연히 힘대가 올라온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경주 여건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을 필두로 해서 배당권으로 주력권을 안고 갈 생각입니다.
비인기 마필인데 좀 오래 기다렸다고 판단해요. 그 마필 최대한 집중해서 딱 두 방 막권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있다. 충만은 있고, 자, 문제는 주력권에 배당권을 안고 할 수 있는, 제가 원하는 충마가 현장에서도 최강축은 아닌데 그래도 세 번째 정도는 팔릴 것 같아요. 팔리고 제가 주력권을 안고 하는 복병권 마필이 한 6, 7번째다 보니까 배당은 한 20, 30배는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 판단하니까 이 사경주 좀 힘있게 승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마필 능력만을 파악해야 돼요. 전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휴양갔다 마필이 일본 혼디모형, 대천강자, 그리고 남대문, 언동파워 이 정도인데 이 휴양갔다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리기는 좀 버거운 편성 같고요. 기존에 있던 마필 중에서 또 승군전에 임하든 뭘 하든 마필 상태가 지금 상당히 물이 오른 그 마필 충마로 안고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주력 막권으로 배당권 마필 쓰요. 그 복병권 마필로 지금 갔다 온 휴양 갔다 온 마필 제외하고 나머지 비인기도 마필 한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이번 경기의 답이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마필 걸음치나 속보 그러면 습보 때리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 마필 좀 주력권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4경조 꼭 적중하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신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주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지난주 한파로 인해서 또 폭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날이 풀렸고 정말 강한 한파였죠. 근래 요 몇 년간 이런 추위는 저도 별로 겪어보지 못했는데 저 역시도 상당히 추워서 현장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따뜻해진 만큼 여러분들께 제주의 상가로서 좀 따뜻한 적중 안겨드리는 것, 좀 더 많은 적중 안겨드리는 것 저도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좀만 더 믿고 기다려주신다면 제 이름 석자에 대한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토요일 애청평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